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2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또 역시 지수가 2% 상승을 하니까 한 주일의 중간 수요일이지만 기분이 좋은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래서 주식은 정말 매일 상승을 해야 되고요. 2800포인트, 3000포인트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오늘 시장은 뭐 기분 좋은 상승 나왔었고요.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면은 미국 시장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을 했어요. 다우 지수가 0.35% 정도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 0.28% 상승, 나스닥 지수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미국 시장 상승을 했고, 일단은 뭐 미국 시장 상승을 했지만 사실 상승폭이 뭐 엄청나게 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전일의 음봉 2747포인트가 고점이고요. 2700포인트가 저점이에요. 그래서 한 46포인트 정도. 그래서 중간이 23포인트더라고요. 2723포인트를 오늘은 좀 넘어서느냐,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오전장에 바로 상당히 좀 30분 동안에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30분 동안에 273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10시 반 이후에 다시 한번 안정적인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어제는 급락, 오늘은 급등, 좀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86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 신규 확진자 수 600명대에도 끄떡없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 영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제 시작했고, 미국도 FDA에서 화이자 그리고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이르면 이번 주말 정도에 승인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뭐 내일도 이제 600명대 기록할 걸로 지금 보이는데, 현재까지 6시까지만 400명대 후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보다는 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좀 상승폭을 확대하고 거의 종가가 9점으로 해서 종가 기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좀 기분 좋은 그런 하루를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비중은 한 70% 정도 유지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현금 30%는 그래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점, 이런 점 뭐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이틀 동안에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1633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은 또 오늘 또 매도를 했어요. 3천억 원 이상 선물 매도를 했고, 콜옵션과 풋옵션, 옵션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살짝 하방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뭐 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만기일이라는 게 100% 하락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또 만기일에 상승을 하면은 훅폭풍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일에 하락을 하면 다음날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인위적으로 상승을 해버리면 다음에 또 훅폭풍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날은 만약에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한다 이러면은 뭐 내일 아침에 시작할 때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겠지만, 그런 매매가 아니라면 저는 만기일에는 매매를 하지 않거든요. 만기일에 매매를 한다면 시초가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빠진다 이러면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저는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좀 하루 좀 편안하게 흘려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본격적인 매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식 비중 70, 현금 비중 30%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뭐 살 종목들을 사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보면은 일봉상 봤을 때는 어제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감소를 한다는 얘기는 매수 에너지가 강한 건 아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완벽하지만은 않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내일까지는 좀 흘려보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또 삼성전자는 내년 초에
갤럭시 S21 시리즈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 또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보면 신고가 기록을 하고 한 이틀 정도 눌림목 보이고 또 신고가를 기록해요. 이런 모습이라면은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 또 뭔가 눌림목의 모습을 보이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가져봐요. 그래서 좀 본격적인 매매는 어차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가지고 있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대로 만약에 시장이 계속 쭉쭉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매수의 기회를 삼고, 뭐 이제 7만 전자 왔으니까 또 8만 전자도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8만 전자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다음 주 월요일날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보면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철강 가격이 지금 뭐 상승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현재 상황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자동차가 최근에 좋잖아요. 근데 자동차에 철강이 들어가잖아요. 자동차 자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강제 가격 협상에서 이제 철강 업종,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호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날 장대 양봉 기록을 했고요. 화요일, 금요일 조금 또 눌림목, 그리고 오늘 또 장대 양봉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또다시 또 눌림목 보인다면 역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또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 4만원대 이제 안착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뭐 상승할 수 있겠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 보면은 주봉을 보세요. 주봉. 이제 막 주봉상 120주 이평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어요. 한 5만원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제철에 대해서 기업 분석 한번 잠깐 보시면은 컨센서스 한번 보시자고요. 주당 자산가치가 무려 1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산가치 뭐 PBR 100까지 가지는 못하겠지만 5만원이 가도 PBR 0.5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은 지금 올해는 좀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충분히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패턴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상승하고 이틀 조정받고 하루 상승하고 그런 패턴이고요. 어제 좋았던 LG전자도 보시면 목요일날 좋았고요. 금요일, 월요일 쉬었고, 화요일날 또 좋았고, 이제 오늘 또 음봉 보였고요. 뭐 내일 음봉 보이고, 이런 종목은 금요일날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최근의 흐름이 장대 양봉 이후에 이틀 정도 쉬었다 가는 그런 패턴들이 대형주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건 원래 이제 개별주 단기 매매할 때 종목 고를 때 많이 찾는 패턴인데, 대형주로 요즘 이런 패턴 속에서 이틀 쉬고 나서 막 5% 이상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시고, 특히 12월에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대형주 장세가 이어질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코스닥 보시면요, 어제 음봉에 오늘 반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코스피랑은 코스닥은 달라요. 지금 차트가 다른 거예요. 어제 장대 음봉은 똑같은데 양봉의 오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좀 코스닥 시장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뭐 대주주 양도세 이런 거는 이제 10억으로 올해는 뭐 유지를 하기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도 12월 달 물론 양봉을 보였어요. 코스닥. 그렇지만 이제 1, 2, 3월에 음봉을 보였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음봉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올해 12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상승을 한다면 1월이 힘든 거고, 지금부터 하락을 한다면 12월 말 정도에 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주 이슈는 어쨌든 매년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종합소득 과세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또 주주명부의 등재를 싫어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큰 손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12월에 좀 매도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좀 개인들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만기일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고, 날씨 추워지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